65세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매우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25년 불과 이제 2년 채 안 남았는데요. 그때는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더욱이 이제 2050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39.8%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인구 10명 중 4명이 노년층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죠. 실제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치매 환자가 증가해서 우리 주변의 치매 환자들로 치매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면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 치매 국제 정책 동향에 따르면은 치매 환자가 한 명 생기게 되면은 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하루 평균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간호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누군가 날 돌봐주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실제로 일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간병하는 분을 고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앙치매센터에서 2021년도에 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 한 명당 가족이 지불하는 비용이 월 기준으로는 176만 원, 연 기준으로는 2,1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포함한 금액인가요? 그거를 제외하고 순수 가정에서 비용이. 순수하게 지원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65세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연간 약 17조 7천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기 치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은 병원에 오실 때 예전에는 증상이 많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걱정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만큼 이제 치매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었고 많이 알려져서 그런 거죠. 그러면 사실은 환자분이 만약에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조기 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기 진단이요? 예. 조기 진단이라는 게 만약 증상이 없는데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시점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프기 시작한 예. 다음에나 가능한 건지 그 네. 조기의 명확한 시점을 모르겠네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진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기억력이 막 떨어진다고 느끼는 시기, 아주 초기에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걱정돼서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를 찾으시게 되면 아주 환자에게 문진을 하고 또 간단한 문항들로 구성된 선별 검사를 통해서 기억력 저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기억력이 좀 떨어져 있다고 느껴져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알츠하이머병이 의심된다고 하면은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뇌 기능을 평가하는 신경 심리 검사,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피 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유발할 만한 기억력 저하나 인지 장애를 유발할 만한 다른 병은 없는지 또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가의 검사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CT나 MRI 같은 것을 찍어서 뇌 안에 다른 병은 없는지 확인하고 치매를 유발할 만한 다른 병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들도 최근에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밀로이드 PET를 찍는 건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붉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아밀로이드 PET을 측정한 것인데요. 저것은 이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앞서 정지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이 되면서 저렇게 이제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검사이기는 한데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게 수시로 측정하기가 어렵고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용이 좀 저렴한 뇌척 수액 검사를 통해서도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는데요. 최근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은 뇌척 수액 검사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또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뇌척 수액을 얻기 위해서 척수에 저기 이제 바늘을 찔러는 척수 천자를 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게 이제 조금 두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뇌척 수액을 얻게 되면 조기 진단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증가되었는지도 알 수 있지만 그 밖에 다양한 생체 표시자들을 분석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아프고 네. 뭔가 이렇게 혈액 검사처럼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 환자분들이 혈액 검사로 진단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뭐 저희 의료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 혈액 내에 존재하는 생체 표지자를 분석하면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네. 예, 실제로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혈액에서 측정해서 그 알츠하이머병을 예측하는 피 검사들이 미국,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보다 좀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는 인산화 타우에 대한 검사 결과들도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인산화 타우를 잘 측정하면 환자의 조기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검사도 좀 일부가 승인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이런 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 좀 네. 기억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치매안심센터 가셔서 간단한 검사, 뭐 기차, 비행기, 뭐 열차를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뭐 그림 보여주고 뭘 기억하세요, 이런 검사부터 받으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순서가 있는 거고요. 먼저 말씀드린 선별 검사, 신경 심리 검사 이후에 피 검사, MRI 등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검사들은 이제 의사들이 판단해서 하시게 될 겁니다. 뭐 퇴행성 뇌질환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일단 뇌가 많이 손상되고 나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질병 초기에 뇌가 건강할 때 찾아내서 다양한 치료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완치할 수 있을 거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완치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몇 년 동안 치매 완전 정복, 치료 길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도대체 언제 정복해서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실 완치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답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한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소개도 있는데요. 최근에 개발된 신약을 보면은 뭐 이제 레카네맙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인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뇌 안에 나쁜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해서 질병의 진행을 늦춰서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먹는 약은 치매 환자들이 네네. 좀 질병을 좀 늦춰주는 약들인 거예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은 치매를 치료하는 약은 아니고요. 치매의 증상을 조절해서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신약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희망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5년 생존율이다, 뭐 5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런 것과는 접근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승인된 그런 레카네맙 경우 다양한 임상 연구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고 진행 속도를 늦췄고 또 국내외에서 다양한 임상 시험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참여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약들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직접 제거하진 않더라도 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병리 기전을 조절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약이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그냥 조만간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네. 어쨌든 연구에도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앞서 정지양 선생님이 아주 좋은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방은 답이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것을 예방이라고 한다면 아니오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완벽하게 막았다라고 보고된 바가 없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알츠하이머병이 있는데 조기 진단에서 진행 속도를 늦춰서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예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알츠하이머병 예방법을 검색하시면 결과가 수백 페이지를 넘거든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치매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가나 많은 장비를 요구하는 그런 치매 예방법을 시도하시기 전에는 전문의 상담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향후 알츠하이머병의 미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례 없이 유례 없이 빠르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고령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나이가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알츠하이머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도 이제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진료 연구 시작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작년과 한 20년 동안에는 계속 실패했다라는 결과들만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새로운 치료법이 성공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우와. 예. 그리고 또 이전에는 증상을 토대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조기 진단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물론 아직은 완치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약제를 쓰고 또 적극적인 위험 인자를 관리하면서 관리하게 되면은 완전 정복은 어렵더라도 조절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걸리면 환자들은 무섭고 우울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이 현재 완벽하게 치료할 방법은 없지만 빨리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약을 쓰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 인자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 사회생활을 하고 또 좋은 생활 습관, 식이를 유지한다면은 분명하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약들이 지금 개발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잘 활용하면 건강하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다고 의심되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